일단 이번 그 ASML 실적 발표하고 얼마 안 있다가 TSMC가 실적 발표했잖아요. 최근에 이제 이런 그 반도체 밸류 체인들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AI와 논 AI의 수요가 굉장히 다르다. 같은 반도체라고 반도체 산업이라고 한 덩어리로 묶여 있지만 결국 커머디티라고 하는 이제 PC나 스마트폰 같은 B2C 제품하고 그리고 이제 서버 쪽의 B2B 제품의 어떤 수요 온도 차가 너무 다르다는 거고요. 여전히 AI 쪽은 수요가 굉장히 좋고 AI가 아닌 쪽은 굉장히 안 좋은 건데요. ASML이 결국은 AI가 안 좋은 쪽에 영향을 받아서 수주가 망가진 거고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조만간 실적을 발표할 SK 하이닉스도 결국은 AI 쪽에 색깔이 진한 회사들은 실적 모멘텀이 견조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TSMC 실적이 정말 제조업체가 저런 이익을 낼 수 있냐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실적을 냈고요. 자, 그 실적의 어떻게 보면 원인은 결국 독점이죠. 네. 원래는 3나노가 이제 스타트할 때만 해도 삼성 뭐 3나노 게이트 올어라운드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인텔 같은 경우 1.8나노까지 가겠다라고 막 이야기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TSMC 입장에서도 굉장히 처음에는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혹시나 후발 업체들이 잘하면 어떡하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이제 패를 까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 놓고 가격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음 놓고 가격을 올리다 보니 이제 영업이익이나 매출 총이익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된 거고 이번 그 실적 발표에서 TSMC 측에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매출 총이익률을 목표를 75%까지 이상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결국 목표를 그 정도까지 올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거의 지금 엔비디아 수준까지 고마진을 고수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굉장히 시장에서는 환호를 했던 것 같아요. 삼성이 1등 공신이고 2등 공신이 인텔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엔 내년까지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공급 사이드에서는 독점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이제 수요가 이제 걱정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적어도 내년까지는 빅테크들의 AI 투자가 그러니까 우리 캐펙스라고 하는 자본 지출이 꺾여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낮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년까지는 충분히 TSMC가 실적이 우상향하는데 큰 걸림돌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TSMC가 마음에 안 차는 부분들이 있죠. 아무래도 엔비디아도 독점이면서 TSMC도 이제 엔비디아에 대해서 독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멀티 파운드리를 계속 하고 싶어 했고, 그건 이제 비단 엔비디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AMD 같은 업체들이 제일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차세대 칩 로드맵에서 멀티 파운드리를 하겠다. 그래서 TSMC 외에 삼성 파운드리가 제일 유력했죠. 그래서 6개월 전에 AMD 행사에서는 삼성 파운드리를 이제 쓰는 걸로 이렇게 이제 로드맵을 공개를 했었는데 이번에 행사가 있었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리사수 박사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TSMC 외에 쓰지 않는다. 네. 아무래도 그 사이에 많은 검토들을 했었을 것 같긴 하고요. 샘플 테스트도 많이 해봤겠죠. 근데 이게 도저히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최근에 보면 전영현 부회장 체제에 들어서 삼성이 이제 파운드리 쪽하고 시스템 LSI 쪽에 자꾸 힘을 빼잖아요.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서도 거기 있다고 봅니다. 파트너십은 이제 심적으로는 언제든 이제 서로 배신할 각오는 돼 있지만 당장 대체제가 없다, 둘 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지금 TSMC 외에 파운드리가 없잖아요.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뭐 TSMC 측면에서도 엔비디아만한 고객이 없죠. 물론 이제 애플이라는 고객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성장 추이로 보면 애플보다는 이제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성장률이 훨씬 좋기 때문에 서로 이제 뭐 그렇게 으르렁거리다가도 결국 이제 뭐 돈 앞에서는 서로 친구가 되는 거죠. 이 변수는 있죠. 이제 이 밸류 체인을 언제든 다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거는 이제 대체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언제든 가능하다라는 건데, 뭐 그럴 가능성이 지금으로는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삼각 동맹인데 서로 언제든 뒤통수 칠 준비하고 있는데요. 서로 대체제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계속해서 파운드리를 다변화하려고 했는데 안 되고 있고, 그리고 HBM도 다변화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있고요. 물론 삼성전자 못 들어와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TSMC도 계속해서 뭐 이제 HBM을 다른 쪽으로 뭔가 조달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네, SK 하이닉스 빼고는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보면 최근에 우리나라가 대만의 수출 무역 수지 흑자 폭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지금 역대급으로 대만 수출 무역 흑자가 늘었어요. 그리고 대만이 일본에서 보는 무역 수지 적자보다 4개월 연속 우리나라에서 보는 적자 폭이 커졌거든요. 그게 HBM 때문에요. SK 하이닉스가 TSMC로 HBM을 납품하기 때문에 그게 적자로 찍히는 거죠. 언제든 배신할 각오는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배신할 대상이 없습니다. 대체제가 있어야 배신을 하잖아요. 이제 오죽하면 반도체 라인 전원을 끄겠어요. 사실 그 반도체 라인이라는 게 그 철강 공장의 고로하고 똑같거든요. 한번 끄면 이거를 다시 재개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조건 잡고 그러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나노 이하의 선단 공정이잖아요. 레거시 공정도 아니고 선단 공정의 캐파를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라인들을 가동률을 줄였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고객 수주 상황 자체가 좋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는 2030년까지 1위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어떻게 보면 무리를 해왔던 측면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본원적인 경쟁력 회복에 집중하자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메모리, 특히나 D램 쪽 경쟁력 회복에 사활을 걸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삼성이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후공정 쪽에 투자가 소홀했고 기술이 미흡했던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나오는 뉴스 흐름들을 보면 D램 설계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게 특히나 1A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이제 D램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쪽 경쟁력 개선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래 삼성전자는 경쟁사 대비해서 보통 한 세대나 두 세대 정도 기술을 앞서가던 회사였어요. D램에서. 근데 그게 1A부터 뒤집어졌거든요. 1A면 14나노대 공정인데요. 그때부터 뒤집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쪽의 모든 어떤 검증이나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1A를 지금 뒤집어 가지고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1B부터는 아무래도 좀 뭔가 그 설계부터 공정까지 뭔가 제가 제대로 검토해서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